공룡.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생명체. 그러나 사실 공룡은 최강이 아니었다. 공룡은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던 공룡 시대의 진짜 지배자들은 따로 있었으니 백악기 북아메리카 강가. 물을 마시러 온 공룡 한 마리가 강가에 고개를 숙인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순간 소리 없이 공룡을 삼켜버린 녀석의 정체는 데이노스쿠스. 이름은 무시무시한 악어라는 뜻이다. 몸 길이만 10m에 몸무게는 무려 5000kg으로 백악기 강가의 진정한 주인. 수십 년에 걸쳐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오래 살아남을수록 몸은 더 거대해지고 배는 더 고파지는 위험한 괴물이 되어갔다. 강가에 조용히 있다 공룡을 발견하는 순간 한 방에 낚아챈 뒤 5톤짜리 거대한 몸으로 죽음의 데스로를 시전 살점을 통째로 뜯어내버린다. 심지어 이 괴물 악어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으니 당시 북미를 둘로 가르던 거대한 바다, 그 양쪽 강가 모두에 쫙 퍼져 살고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무시무시한 공룡들조차 이 강가에선 함부로 물조차 마시지 못했는데, 그런데 겨우 강이 이 정도면 거대한 바다는 과연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 백악기 바다. 데이노스쿠스가 양쪽 물가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가운데를 가득 채운 바다는 이 괴물 물고기들의 사냥터였으니 그 정체는 바로 크시팍티누스. 사이즈만 무려 6m짜리 거대 물고기로 당시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 중에선 가장 큰 덩치 중 하나였다. 입안에는 날카로운 바늘 같은 이빨이 가득했고 움직임은 매우 사납고 빨랐으니 자기보다 큰 데이노스쿠스한테도 달려들 정도로 공룡 시대의 피라냐 같은 존재였다. 이런 녀석의 별명은 물고기 속의 물고기. 자기 몸만한 물고기들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살벌한 공격성에 붙여진 명칭이었는데, 실제로 거대한 물고기를 그냥 삼키다가 뱃속에서 먹이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장기가 터져 죽은 모습이 화석이 돼서 지금까지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지만 이런 살벌한 크시팍티누스조차 당시 바다를 누비던 이 거대한 존재들에게는 그저 한 끼 식사에 불과하였으니 백악기 바다의 진정한 주인 모사사우루스. 몸 길이만 무려 17m로 6층짜리 아파트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꼴. 가끔 녀석을 공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녀석은 사실 뱀에 가까운 존재로 공룡 시대의 진짜 바다의 왕은 거대한 뱀이었던 셈이다. 녀석이 입을 벌리면 뱀처럼 턱이 쩍하고 벌어지는데 목구멍 안쪽에는 두 번째 이빨이 또 한 줄 박혀 있었으니 한 번 물린 먹이는 입 밖으로 도망치는 게 아예 불가능했다. 공룡이든 상어든 심지어 같은 모사사우루스까지도 녀석에게는 그저 다 먹잇감에 불과할 뿐 엄청난 속도로 깊은 바닷속까지 휘젓고 다녔으니 바다 어디에도 공룡이 숨을 곳 따위는 없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모든 걸 지배하던 공룡 천하는 딱 육지까지일 뿐, 사실 오늘 등장한 괴물들을 포함한 진짜 괴물들의 메인 무대는 바로 바다였으니 지구가 생겨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단 한 번도 정복된 적 없는 유일한 세계. 아직도 어두운 심해 깊은 곳에는 공룡 따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숨쉬고 있었으니 심해.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해양 생물종은 약 24만 종. 그러나 인간이 탐사한 바다는 겨우 전체의 10%일 뿐 실제 진짜 바다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약 20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심해 탐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촬영된 적 없던 괴물이 카메라에 잡히는가 하면 서울만한 빙산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나기까지. 지금 전 세계 심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5년 3월 9일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남대서양 수심 600m ROV 카메라에 투명한 생명체 하나가 잡힌다. 유리처럼 투명한 몸에 몸 길이 약 30cm, 촉수를 자세히 보면 팔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줄줄이 박혀 있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콜로설 스퀴드. 다 자라면 몸길이 7m, 무게 500kg 이상 되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무척 추동물인데, 그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녀석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난리난 이유는 바로 녀석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껏 단 한 명도 없기 때문. 녀석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5년으로 향유골의 뱃속에서 녀석의 촉수 2개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것,
이미 잡아먹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 등 모두 죽어서 발견된 것이 전부. 따라서 과학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역사상 최초로 보게 된 것인데, 녀석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녀석의 거대한 눈 때문으로 연구 장비의 빛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 지금까지 카메라가 접근하면 도망쳐버린 것이라고. 녀석은 아직 30cm짜리 새끼에 불과하지만 다자란 성체의 크기는 소방차 한 대로, 심지어 촉수에는 회전하는 갈고리가 달려있어 한 번 잡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새로운 발견은 2000년 2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수심 2600m 수중 로봇 카메라에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잡히게 된다. 투명한 몸, 머리 위에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후드와 꼬리 끝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촉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녀석의 정체를 즉시 밝혀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녀석의 이름 역시 미스터리 몰러스크로 지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이 녀석은 무려 카메라에 157번이나 잡혔지만 녀석의 정체만은 매번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 즉 분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녀석의 기괴한 사냥법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거대한 후드를 활짝 펼쳐 마치 파리지옥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방식. 혀도 입도 없이 후드 뒤쪽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빨아들인다. 특히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녀석의 방어 방식이었으니, 위협을 느끼면 꼬리의 손가락 촉수가 푸른 빛으로 폭발하듯 빛나기 시작, 그리고 빛나는 촉수를 뚝 스스로 잘라내버린다. 떼어낸 촉수는 물속에서 계속 빛나면서 포식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본체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 녀석은 그걸 빛으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던 2024년 20년간의 연구 끝에 녀석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갠민숭 달팽이, 즉 바다 민달팽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딱 봐도 달팽이랑은 아예 매치가 안 되는 생김새답게 기존의 어떤 갠민숭 달팽이와도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과학자들은 녀석을 아예 새로운 생명체로 교과서에 추가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녀석보다 진짜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5년 1월 13일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거대한 빙봉 조지 6세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온 빙산의 이름은 A84, 면적만 최소 51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거의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150m 두께의 얼음 아래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해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 마침 근처에서 탐사 중이던 연구선 팔코르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탐사 계획을 변경, 12일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수중 로봇 수바스찬을 해저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도착한 수심 230m에서 카메라에 처음 잡힌 것은 바로 사람 머리보다 큰 거대한 해면 동물, 그 옆에 빼곡히 들어찬 말미잘 군집. 수심을 더 내려가자 문어가 해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팔뚝만한 거대 바다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수심 1300m까지 내려가자 촉수 길이만 10m가 넘는 자이언트 팬텀 젤리 유령 해파리까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온 적 없는 얼음 아래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완전한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난 것인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빛도 없고 표면에서 내려오는 영양분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 녀석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해류가 얼음 아래로 스며들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고. 이 탐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빙붕 아래 종합 탐사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충격적인 발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실제로 심해에는 우리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지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충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 노르웨이 인근 해안.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난파선을 탐사하던 잠수부들은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를 마주한다. 압도적인 크기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구체. 누구든 이것을 마주한다면 본능적으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낸 잠수부들이 알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자
올챙이처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는 모습. 정말 만약에 이 점들이 이상한 생명체의 새끼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긴급 조사 결과 알 속 점들의 정체는 바로 일렉스 오징어. 결국 저 수많은 점들이 전부 일렉스 오징어의 새끼라는 소리. 게다가 투명막 속 노란색 덩어리는 먹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인 일렉스 오징어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괴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빛 비추지 마라 기영된다부터 드디어 지구 멸망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댓글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2022년 6월 추적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초점도 없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몸 길이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켜도 소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특히 주름상어의 이 충격적인 모양, 이빨의 수는 무려 300개. 특이하게 안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 하면 먹잇감이 저절로 걸려든다. 사실상 살아있는 그물 그 자체. 덕분에 이들은 심해 속에서도 적은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덕분에 얼굴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 미안하지만 생존을 위해 외모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으면 장땡이니 너가 진정한 승자다. When she rolls over the... Oh, wow! My goodness. 잠수함 밖 포착된 거대 생명체. 엄청난 모래를 일으키는 이 녀석의 정체는 6m급 심해상어인 식스길 상어. 순식간에 무언가를 먹어 치워버리고는 그대로 떠나는 줄 알았으나, 마치 사람 같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숨긴다.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 그런데 부디 무사하길 바란다. 평범한 고드름같이 생긴 이 녀석. 그냥 고드름이 계속 자라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물속까지 계속 길어지더니 이 손가락이 땅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닿은 곳에 그대로 죽음을 선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브루니클. 일명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로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재앙이다. 빙하에서 발생하여 해저까지 이어지는 바다 고드름으로 고밀도 염소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인데, 보통 바다에 있는 빙하의 특성상 빙하 아래쪽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바닷물은 어는 점이 훨씬 낮아져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60도에 가까운 관행각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빙하 근처에서 시작된 차가운 소금물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결국 주변 바닷물까지 모두 얼려버리는 것. 즉, 그것에 닿는 모든 것에 파란색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런 죽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바다 위에 보이는 이상한 물체. 입을 벌리며 다가오는 괴생명체. 이대로라면 방탄유리다. 한숨 돌리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입을 벌리고 틈을 노리는 괴생명체. 이 무시무시한 녀석의 정체는 바스킹 상어. 몸 길이 8m, 몸무게 2000kg의 괴물급 덩치다. 반전인 건 성격은 의외로 온순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작은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함이라고 한다. 귀여워 보이려는 찰나 갑자기 괴물급이 나타난다. 사이즈 보면 욕부터 나오는 이 녀석. 아이씨, 깜짝이야. 길이 18m, 몸무게 3000kg에 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험프백 고래. 위압적인 외모와 달리 사교적인 녀석이라고. Get it, Sam! Sam, jump on the whale right now! Just get it! Get it! Get it! Cut it! Cut it! 잘못해서 보트줄에 걸린 걸 이렇게 남자가 잘라주기도 한다. 하지만 평화로운 것도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사나운 괴물 그 자체다. 여기,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의 몸에 뚫린 기괴한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을 뚫은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키커터 상어다. 고작 50cm에 불과한 몸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입 크기, 완벽하게 동그란 날카로운 이빨은 이 녀석을 심해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녀석에게 물어뜯기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데 이 비주얼 차라리 죽여라 싶은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녀석은 성격까지 개더러운데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물론 심지어 상어나 고래 등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이면 즉시 피지컬에 상관없이 한 입만을 시전, 뜯고 씹고 맛보는 극악의 포악함을 자랑한다. 사람 역시 절대 안심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게다가 한번 물어뜯기면 상처가 깊게 남는 특성 때문에 상처가 아문다 해도 이렇게 푹 패인 모습이 되고 만다. 이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은 심해 1000m부터 얕은 바다까지 깊이를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화롭게 수영하다 한입컷 당할 확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녀석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창 싸우던 1970년대 어느 날, 미국의 핵잠수함 바닥에 자꾸만 동그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 이 구멍을 본 미군 측은 이것을 적국의 비밀 무기로 착각, 즉각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이 사이코패스 쿠키커터 상어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썰까지 있을 정도. 이런 기괴한 능력을 가진 녀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 같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심해 속 외계인 같은 생명체들은 따로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이씨, 깜짝이야. 6600만 년 전 고대 생명체 모사사우루스. 악어랑 닮아서 악어의 조상으로 오해를 받곤 하지만 두 동물은 생태학적, 진화학적으로 완전 다른 생명체라고.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이 장면 또한 모사사우루스이다. 누가 봐도 확신의 육식성으로 엄청나게 큰 머리로 뭐든지 삼켜버리는 게 종특. 그야말로 수중 생명체 중 최상위 포식자급인데, 다만 반전인 건 이렇게 압도적인 모사사우루스도 이 녀석한테는 안 된다는 거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 메가로돈. 사상 최악의 생명체 하면 무조건 1빠따로 등장하는 녀석이다. 가끔 이 녀석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녀석 약 2300만 년 전 실제로 존재했던 상어다. 몸 길이만 최소 15m급으로 보통 상어들은 딱 3입 컷.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녀석이 최근까지 생존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다. 만약에라도 이 녀석이 실제로 살아있다면 멕시코의 한 해변. 갑자기 검은 돌고래떼가 해변을 향해서 달려든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수십 마리. 일대는 완전 패닉에 빠진다. 돌고래들의 몸부림에 파도까지 일어나는 상황. 곧 죽을 것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돌고래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돌고래가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더가 길 안내를 잘못했다는 거. 리더 돌고래를 따라 나머지 돌고래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다. 역시 줄을 잘 서야 된다. 4m에 가까운 거대한 청새치를 낚시 중인 어부들. 물 위를 튀어오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녀석.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이 통째로 달라붙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몸무게 때문에 녀석을 포획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는 녀석. 몇 분 뒤 왠지 가벼워진 무게를 느낀 어부들은 서둘러 녀석을 건져보는데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머리만 남은 청새치. 방금 전까지 패기 있게 활보하던 거대한 청새치를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한입 컷했다는 건데 4m급을 이렇게 깔쌈하게 만들 정도의 크기면 적어도 본체는 수십 미터급의 존재일터. 불길한 느낌을 받은 어부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생명체. 불길한 예감에 남자들은 일단 런을 박는다. 정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 뱀인가 싶었지만 얼굴이 없다. 결국 사내놈 중 한 명이 그물을 가져와 냅다 던져본다. 잡았나 싶어서 다가가 보지만 갑자기 위협하는 녀석. 쫄아버린 남자들은 바로 다시 후퇴. 그러나 계속해서 남자들 쪽으로 다가오는 생명체. 정체를 밝혀내려 노력해보지만 계속되는 불길함에 결국 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기괴한 생김새의 물고기. 마치 물고기의 몸에 개의 팔을 박아넣은 듯한 기괴한 혼종. 삽으로 건드려보지만 저항하는 생명체.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물고기라면 물 밖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터. 뭔가 잘못됐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합성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누가 봐도 전혀 합성으로 보기 힘든 모습에 결국 개와 물고기의 끔찍한 혼종인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물속에서 요가 파이어를 쏘는 물고기. 주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너무나 확신의 파이어볼인데 놀랍게도 이 영상 주작이 아니다. 이 간지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카디널 피쉬. 이 녀석은 특이한 방법으로 적에게서 살아남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입에서 파이어볼을 발사하는 것. 그리고 카디널 피쉬가 내뿜는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바로 이 징그럽게 생긴 폐충류. 이 폐충은 천적이 자신을 삼키면 빛을 내기 때문에 천적 역시 배가 빛나게 된다. 그리고 어두운 심해에서 빛이 난다는 건 천적들에게 내 위치를 소리쳐서 알리는 꼴. 따라서 이 폐충을 삼킨 물고기들은 다시 이 녀석을 서둘러 뱉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카디널 피쉬는 이 폐충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한다. 눈앞에 천적이 나타나면 일부러 폐충을 꿀꺽한 뒤 파이어볼을 발사. 빛을 내는 폐충으로 시선을 끌고 그 사이 런을 박는 것. 실제로 드래곤 브레스를 쏘는 물고기라니 진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진짜 기이한 것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보는 당신이 있다는 거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앞으로 계속 보자. 그럼 바로 간다. 심해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이 녀석, 심해 아귀. 어두운 심해 속 자신의 살덩이를 미끼로 던져놓고 다가오는 생명체를 날카로운 이빨로 조져버리는 심해 생명체로 유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의 모습이었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하기의 번식 방법 때문.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 이 귀여운 수컷은 어두운 심해 속에서 희미한 페로몬 냄새를 통해 암컷을 추적.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무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내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상처를 낸 뒤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는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전락. 평생을 암컷이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자 옆을 지나가는 미칠 듯한 크기의 아나콘다. 강을 덮을 정도의 요람한 크기. 역시 사이즈가 중요하다. 이 미친 남자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이 녀석을 직접 만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보는 내가 쫄깃해진다. 이 녀석을 밖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니 혹시라도 뱀 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뒤지기 싫으면. 실제 인어의 시신이 발견된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보이는 촉촉한 보존 상태.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상반신의 모습은 까리한 여자의 모습이고 다리는 확실히 물고기처럼 생겼다. 조금 더 미끄덩한 느낌. 처음 보는 인어의 시신에 사람들의 관심이 박힌다. 해당 시신을 옮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을 준비하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은 해당 시신을 해양생물학연구소에 보내자고 주장. 그러나 관계자들은 영화 소품이라고 하며 서둘러 옮겨갔다고. 당연히 그렇겠지? 혹시 진위 여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 중인 한 여자. 그녀는 빠르게 뛰어들지 않고 천천히 내려간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뛰었으면 조졌다. 아마도 이렇게. 그러나 이런 살벌한 놈들도 누구에게나 귀여웠던 시절은 있는 법. 한 커플이 낚시를 하던 중 무언가를 잡는다. 건져 올리자 아기 상어 뚜루루 뛰었다. 이 작은 해머상어가 나중에 커서 이런 괴물이 되는데 미리 싹을 조져야 하지만 귀여워서 이번만 봐준다. 착하게 살아라.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바닷속. 침몰한 선박 제이슨 4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릭슨 오케네. 그는 제이슨 4호에 올라탄 요리사였다. 배가 침몰할 당시 화장실에 있다가 빠르게 선실로 대피.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도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던 공간에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그는 3일 동안 겨우 콜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버텼고 구조 당시 해리슨이 있던 공간은 산소마저 거의 바닥. 구조팀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그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거라고. 게다가 그를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에 그의 생존은 더더욱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된다. 모든 것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미확인 생명체 블룹. 블룹은 1997년 지구상 가장 깊은 심해에서 들려온 의문의 소리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생긴 거에 비해 소리는 귀여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 귀여운 소리가 절대 일반적인 크기의 동물은 낼 수 없는 소리라는 것. 블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베러라이. 심해에 서식하는 베러라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눈이 특이하다. 귀여운 동그란 눈이 뭐가 특이하냐 싶겠지만 그건 콧구멍이고 이게 바로 진짜 눈이다. 보통 해파리과에게 먹이를 훔쳐먹는데 투명한 머리에 보호물질이 해파리 독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눈 구조는 어두운 심해에서 빛을 모으기 위해서 진화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본인 뇌를 보면서 사는 건 무슨 기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롭피쉬. 못생긴 걸로 어깨 탑 찍은 이 녀석.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녀석의 원래 모습은 생각보다 까리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압력이 매우 높은 심해에 사는 동물을 수압이 매우 낮은 수면 위로 꺼냈을 때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몸이 저렇게 팽창해 죽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원래는 분홍색도 아니라고. 제발 이런 녀석들 잡아다 물 위로 끌어올리지 말고 그냥 심해에서 편히 살라고 냅두자. 온갖 기괴한 생명체가 가득한 심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심해 생태계가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는 것이다. 물 밖에서 생기는 그 어떤 일도 이 깊은 심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해. 9,000m짜리 에베레스트 산이 통째로 들어가는 어두운 심해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절대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우주도 뚫은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어두운 심해의 생명체, 200m의 표층수부터 10,000m의 심해저에 사는 생명체까지 바로 살펴본다. 3, 2, 1. 먼저 깊이 200m까지의 얕은 표층수 지역은 빛이 충분히 들어와 광합성이 가능한 구역으로 고래상어, 돛새치, 해파리 등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덩치로 인간을 제압하는 물고기 골리앗 그루퍼. 200m 미만의 얕은 바다에 사는 이 녀석의 키는 3m, 몸무게 450kg으로 작은 상어 따위 한 입에 삼켜버리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유명한데, 녀석의 시체를 포크레인으로 치우는 것만 봐도 엄청난 사이즈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거대 심해어들은 약한 인간 따위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데, 아무리 친근해 보여도 이 녀석들은 본능적인 동물, 순식간에 어떻게 돌변할지 절대 알 수 없다. 특히 이 영상을 보면 미국에서 발견된 입이 2개인 물고기 곰치, 주로 500m 미만의 표층수에 사는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몸 안에 존재하는 제2의 입인데, 일단 먹을 게 등장하면 가장 먼저 마중 나가는 게 첫 번째 입, 그리고 첫 번째 입이 음식 사수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둘째 입이 등장하는데, 목구멍 안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첫 번째 입이 음식을 대령하면 두 번째 입이 바로 목구멍 안으로 먹이를 끌어 들어가 버린다고. 이거 완전 이건데? 그러나 사실 심해에서 이 정도는 매우 귀여운 수준. 보다 깊은 중심해로 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200m에서 1000m 사이의 중심해 지역은 빛이 감소하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구역으로,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 역시 점점 기괴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베럴아이. 심해 600m 중심해에 사는 베럴아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눈이 특이하다. 귀여운 동그란 눈이 뭐가 특이하냐 싶겠지만 그건 콧구멍이고, 이게 바로 진짜 눈이다. 보통 해파리과의 먹이를 훔쳐먹는데 투명한 머리의 보호물질이 해파리 독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눈 구조는 어두운 심해에서 빛을 모으기 위해 진화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본인 뇌를 보면서 사는 건 무슨 기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괴하게 생긴 또 한 녀석, 녀석의 이름 블랙 드래곤 피쉬. 드래곤이란 이름과는 다르게 생긴 건 먹물에 담갔다 뺀 사나운 미꾸라지급인데, 어두운 심해 깊은 곳에서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내시 수염 같은 발광기관을 장착, 추가로 유인한 먹이를 한 입에 찢어발길 지리는 이빨 역시 장착하고 있는데, 특히 녀석의 뾰족한 이빨은 백상아리부터 피라냐까지 이빨로 유명한 물고기들보다 10배는 강력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 녀석은 약과다. 진짜 심해라고 불리는 구역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중심해보다 깊은 심해층으로 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1000m에서 4000m 사이의 심해층 지역은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완전한 암흑지역. 게다가 수압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생명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심해 아귀. 비주얼이 워낙 살벌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2000m 깊이의 깊은 심해층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발광체. 마치 낚시를 하듯 발광시킨 촉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다가오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이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아기의 번식 방법 때문. 이 귀여운 수컷은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낸 뒤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자신의 몸에서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긴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평생을 암컷에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괴물은 바로 스티기오 메두사. 1000m 이상의 어두운 심해에서 사는 10m 이상 괴물급 사이즈의 해파리다. 기괴한 생김새만큼이나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며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심해가 이 녀석들에게 점령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아직까지 이 녀석의 특징, 거주지 등 모든 것이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상태. 이어서 3000m급의 심해에 사는 이 녀석은 블랙 스왈로어로 자신보다 10배가 넘는 크기의 물고기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보통 물고기들은 자신보다 사이즈가 큰 상대는 먹이로 보지 않는 편인데 이 녀석에게는 그딴 것 없다. 실제로 이 사진의 블랙 스왈로어는 19cm인데 비해 갈치 사이즈는 80cm. 이 녀석 이렇게 처먹다 배가 터져 죽기도 한다고. 이 녀석까지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심해저. 수심 4000m부터 10,000m 사이의 심해저 지역은 극한의 압력과 극한의 저온, 화산 활동까지 발생하는 그야말로 바닷속의 또 다른 지구라고 불리는데 이곳에 존재하는 것 역시 더 이상 정상적인 생명체의 레벨이 아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해 10,000m 심해저. 그런데 최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00m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베스코보. 빅터는 목숨을 걸고 도달한 세상의 끝, 이 심해저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쓰레기.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맞다. 인간이 단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바다에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 듯 쓰레기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멸망의 신호라고 칭하게 되었고 심해 도시설부터 지구 리셋설까지 온갖 음모론들이 논란되며 결국 세상은 다시 대심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심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이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남자. 건져 올린 통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액이 흘러나오더니 뚜껑을 열자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These are coming in just covered in slime, and here there's something moving inside. I think the only way I'm going to get those out is to... 마치 몸이 녹아내린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 압도적 혐오감에 남자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먹장어. 거의 5억 년째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고대 심해어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점액이다. 위협을 느끼면 거의 몸을 녹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점액을 분비해 자신의 몸을 감싸는데 무슨 점액 따위로 몸을 보호하나 싶지만 포식자가 먹장어를 베어무는 순간 포식자 입에 점액이 한가득 들어가게 되어 아가미를 막아버린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호흡이 곤란해진 포식자는 질겁하며 이 녀석을 뱉어버리게 된다고. 심지어 점액을 떨쳐내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먹장어를 실은 트럭이 전복되자 그 일대가 점액으로 뒤덮였는데 이게 워낙 질겨 떼어내기 힘든 탓에 불도저를 불러서 간신히 벗겨냈다고 하니 먹장어의 점액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녀석. 심해 바퀴벌레라고 알려진 생명체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 되시겠다. 1m에 가까운 바퀴벌레라니 그 존재 자체로 악몽이지만 단체로 우글우글 몰려있는 모습, 단체로 먹잇감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없던 심해 공포증까지 생겨버릴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얌전하게 다른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지만 엄청나게 굶주리기 시작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신,
심지어 악어의 상어까지 잡아먹을 정도라고 하니 그냥 말 다 했다. 이 녀석은 이 무시무시하게 큰 눈도 특징인데 이 큰 눈은 어두운 심해 속에서 앞을 더 잘 보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1m급 사이즈의 이런 눈알이라니. 그 존재만으로 유튜브 충분한 노딱감이지만 해외에서는 이 녀석을 데려다가 수족관에 넣어놓고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개나 새우처럼 요리해서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직 인간에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There are some ocean giants that will not only attack divers, but swallow a shark whole. 크기와 완력만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심해어. 이 괴물 같은 녀석의 정체는 골리앗 그루퍼. 키 3m에 몸무게 450kg까지 자라는 초대형 물고기로 작은 상어 따위는 한 입에 삼켜버리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유명. 이 녀석의 시체를 포크레인으로 치우는 것만 봐도 엄청난 사이즈를 실감할 수 있다. 심해에는 이런 거대한 물고기들이 많은데 절대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아무리 친근해 보여도 이 녀석들은 본능적인 동물. 순식간에 어떻게 돌변할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심해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아주 귀여운 수준. 진짜 괴물급들은 따로 있다. 인간의 문명을 발견하자 미친듯이 공격을 강행하는 괴생명체. 이 살인상어의 정체는 바로 뭉툭코 6줄 아가미상어. 인간은 몸이 터져버리는 심해 2500m에 사는 녀석으로 크기만 6m급에 달하는 거대 심해어다. 고래마저 잡아먹는 것은 기본. 쥐라기 시대 때부터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 게다가 My goodness. 잠수 한 박 포착된 거대 생명체. 엄청난 모래를 일으키는 이 녀석의 정체는 6m급 심해상어인 식스길상어. 순식간에 무엇인가를 먹어치워버리고는 소름 끼치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보는 당신이 있다는 거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고 다시 가보자. (6600만 년 전) 고대 심해어 모사사우루스. 크기만 무려 10m가 넘어가는 확신의 육식성으로 엄청나게 큰 대가리로 뭐든지 삼켜버리는 게 종특. 인간 따위 한입 컷으로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심해 최상위 포식자인데, 그런데 진짜 반전인 건 이렇게 압도적인 모사사우루스조차 이 녀석한테 안 된다는 거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심해 생명체 메가로돈. 가끔 이 녀석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녀석 약 2300만 년 전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심해어다. 몸 길이만 최소 20m급으로 보통 상어들은 딱 3입 컷에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녀석이 심해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빙하기 때 멸종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살아남은 일부 개체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는 주장. 그런데 이쯤 되니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의문이 든다. 도대체 왜 심해 생명체들은 이토록 거대한 것일까? 10m 이상급의 심해 대왕 오징어부터 심해 괴물상어까지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10배 이상이 차이나는 압도적인 피지컬의 심해어들. 이렇게 심해 생물들의 덩치가 미친듯이 커지는 현상을 딥시 자이간티즘, 이른바 심해 거대증이라 하는데, 심해 거대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그 첫 번째, 낮은 온도. 몸집이 커지면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열이 덜 방출되고,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는 큰 몸집이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 날씨가 추운 고위도로 갈수록 생물체의 몸집이 커지는 베르그만의 법칙이 심해에도 적용된다는 것. 두 번째, 용존 산소량. 심해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뜻하는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데, 산소가 많은 환경에는 세포의 크기와 숫자가 증가, 몸집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다 깊이가 2000m에서 4000m로 깊어지게 되면
용존 산소량은 약 20% 정도 늘어나는데 이때 일부 생명체의 크기가 평균 3-4배가량 커지기도 한다고. 심해 거대증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지방. 보통 몸집이 클수록 지방을 저장할 공간이 많아지는데 이는 먹이가 적은 심해에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유리했을 것. 즉, 낮은 온도와 높은 용존 산소량, 지방 저장의 이유로 몸집이 미친 듯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물론 심해 거대증은 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거대한 생명체가 인간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죽을 때까지 절대 마주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Scientists discover a new species lurking in the depths of the Southern Ocean.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이상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A fisherman missing for nearly 2 weeks was found alive off the coast of Washington. Fishermen in northeastern Elan recently found a huge surprise in their net. 100% 실제 상황.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평화롭게 그물을 건져 올리던 어부.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의 한 바닷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오늘도 호기롭게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물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갑자기 깜짝 놀란 어부는 그대로 그물을 놓치게 되지만 오히려 놓쳐서 살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괴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게 CG라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CG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작 주작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CG를 태울 리 없다는 것으로 종결. 오히려 미확인 생명체가 싸게 먹힌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썸네일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국내 최고의 극한 탐험 채널 동심파괴에서 다룬 적이 있죠. 누군가는 이 썸네일이 주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제 찍힌 동영상의 일부다. 이 지역에서는 어부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강에 사는 이 괴생명체에게 생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다고. 이 기괴한 풍습을 찍기 위해 동행하였던 한 유튜버에 의해 결국 이 전설 속 생명체가 포착되게 된 것. 이 영상의 주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주작이라면 분장 중에서도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중 특수 분장까지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진위에 대해 말이 많다. 주작 감별사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2022년 6월 주작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는 시청자가 있다는 거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매일 편하게 극한 세상 탐험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영상은 제가 만들 테니 이불 속에서 편히 떠나시죠. 좋아요와 구독 지금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진또배기 탑10 바로 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 상어. 그런데 오히려 남자는 상어를 만지기 시작한다. 배고픈 상어는 남자를 먹기 위해 주변을 맴돌며 계속 틈을 노리는데 남자는 그런 상어를 만지고 또 만진다. 이빨 봐라. 거의 팔 잘릴 뻔했네. 아재요, 샹크스 되기 싫으면 팔 함부로 굴리지 맙시다. 점점 다가오는 의문의 생명체. 다이버들은 이를 모른 채 해맑게 놀고 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친다. 공룡 그 잡채인 생명체가 공개되자 정체에 대해 굉장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바로 이 생명체가 전설 속 생명체 바다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 바다용은 큰 뱀 또는 용의 형상을 가진 바다 괴물로 묘사되는 고대 괴물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에라스모사우루스가 이 생명체가 아닐까 싶다고.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는 건 멕시코의 한 해변. 갑자기 검은 돌고래떼가 해변을 향해서 달려든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수십 마리. 일대는 완전 패닉에 빠진다. 돌고래들의 몸부림에 파도까지 일어나는 상황. 곧 죽을 것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돌고래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돌고래가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더가 길 안내를 잘못했다는 거. 리더 돌고래를 따라 나머지 돌고래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다. 역시 줄을 잘 서야 된다. 4m에 가까운 거대한 청새치를 낚시 중인 어부들. 물 위를 튀어오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녀석.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이 통째로 달라붙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몸무게 때문에 녀석을 포획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는 녀석. 몇 분 뒤 왠지 가벼워진 무게를 느낀 어부들은 서둘러 녀석을 건져보는데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머리만 남은 청새치. 방금 전까지 패기 있게 활보하던 거대한 청새치를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한입 컷했다는 건데 4m급을 이렇게 깔쌈하게 만들 정도의 크기면 적어도 본체는 수십 미터급의 존재이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어부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생명체. 불길한 예감에 남자들은 일단 런을 박는다. 정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귀괴한 모습. 뱀인가 싶었지만 얼굴이 없다. 결국 사내놈 중 한 명이 그물을 가져와 냅다 던져본다. 잡았나 싶어서 다가가 보지만 갑자기 위협하는 녀석. 쫄아버린 남자들은 바로 다시 후퇴. 그러나 계속해서 남자들 쪽으로 다가오는 생명체. 정체를 밝혀내려 노력해보지만 계속되는 불길함에 결국 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기괴한 생김새의 물고기. 마치 물고기의 몸에 개의 팔을 박아넣은 듯한 기괴한 혼종. 삽으로 건드려보지만 저항하는 생명체.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물고기라면 물 밖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터. 뭔가 잘못됐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합성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누가 봐도 전혀 합성으로 보기 힘든 모습에 결국 개와 물고기의 끔찍한 혼종인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것 같나요? 남자 옆을 지나가는 미칠 듯한 크기의 아나콘다. 강을 덮을 정도의 오람한 크기. 역시 사이즈가 중요하다. 이 미친 남자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이 녀석을 직접 만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보는 내가 쫄깃해진다. 이 녀석을 밖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니 혹시라도 뱀 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뒤지기 싫으면. 실제 인어의 시신이 발견된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보이는 촉촉한 보존 상태.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상반신의 모습은 까리한 여자의 모습이고 다리는 확실히 물고기처럼 생겼다. 조금 더 미끄덩한 느낌. 처음 보는 인어의 시신에 사람들의 관심이 박힌다. 해당 시신을 옮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을 준비하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은 해당 시신을 해양생물학연구소에 보내자고 주장. 그러나 관계자들은 영화 소품이라고 하며 서둘러 옮겨갔다고. 당연히 그렇겠지? 혹시 진위 여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 중인 한 여자. 그녀는 빠르게 뛰어들지 않고 천천히 내려간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뛰었으면 조졌다. 아마도 이렇게. 그러나 이런 살벌한 놈들도 누구에게나 귀여웠던 시절은 있는 법. 한 커플이 낚시를 하던 중 무언가를 잡는다. 건져 올리자 아기 상어 뚜루루 뛰었다. 이 작은 해머상어가 나중에 커서 이런 괴물이 되는데 미리 싹을 조져야 하지만 귀여워서 이번만 봐준다. 착하게 살아라. 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바다 거북이는 쉬지가 아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 녀석의 압도적인 사이즈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거북이는 그저 빨리 바다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느리지만 마침내 도착. 잘 가라 나처럼 큰 녀석아. 물론 마음이